독일과 유럽의 코로나 전략이 잘못되었고 아주 근시안적이었다라고 현 독일의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이 전 독일 고위 관료로부터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전한 나라로 독일이 뽑혔었는데요. 이렇게 아주 새로운 관점을 던지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더 이상 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만 바라보며 주식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는 글을 써내 곳곳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제 잠시 여러 정책들로 유럽 증시가 반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주식은 하락 중입니다. 지금 시각은 10월 30일 오전 11시 59분입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한국의 코로나 전략의 우수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적은 코로나 확진자 수도 우수하지만요. 경제와 국민 건강 사이 기막힌 균형점으로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 있는 전략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스마트한 코로나 전략 사례가 되는 듯 합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지는 독일 정부가 전격적으로 부분적인 락다운을 시행하기 바로 직전 새로운 관점의 칼럼을 실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작센 아날트주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칼하인츠 바케 장관의 글을 실었습니다. 기사 설명 전 잠시 칼하인츠 바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그는 현재 독일 막데부르크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또한 독일 자유당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이사장이며 리버랄레 인터나ці오날레 재단의 이사장도 맡고 있는 뼛속까지 자유당인 분이죠. 즉 칼하인츠 바케 전 재무장관은 전통적으로 중도 우파에 속하는 분으로 시장경제도 이런 우파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문기사는 10월 28일 생성되었고요. 제목은 부분적인 락다운도 대참사일 수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칼하인츠 전 재무장관은 서론 없이 현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바로 칼럼을 시작합니다. 그에 따르면 비즈니스 클라이미트 인덱스는 내려앉고 있고 세계 증시는 하락 중이며 기업들의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서비스 업종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전하며 긍정론자들이 외면했던 현재 시장의 모습을 나열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여러 곳에서는 지금 더 강력한 제한 정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미 몇 달 전이었던 올해 초 정치와 경제는 이런 문제와 직면했으며 그 당시도 오늘날 같이 코로나 감염자의 수가 급상승했고 매일마다 새로운 신기록이 나왔다고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후로 무엇이 변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학문의 분야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연구는 강한 압박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코로나 사태 후 전 세계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럼을 잘 읽어보시면 그 후 변한 건 학문, 즉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애둘러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경제, 정치, 사회 변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이 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이쯤 코로나를 대응하는 노하우 면에서는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은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미팅을 통해 운명을 결정짓게 될 호텔, 식당, 프리랜서 등 서비스 업종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8일 쓰여진 것으로 락다운 결정 전 쓰여진 칼럼이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바이러스 학자들이 몇 달 전부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 경고를 했음에도 역시나 올해 초처럼 지금 현재 정부의 전략이 부재하다고 독일의 코로나 정책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속도전으로 결정되었던 모든 정책들은 잘 고안된 것도 그리고 의미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나갑니다. 유럽 내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있었고 독일 시민 50% 이상의 지지를 얻은 독일의 코로나 전략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칼하인츠 전 재무장관은 계속해서 식당과 호텔 등 이런 손님을 대면하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작년 90억 유로의 매출을 올렸으며 230만의 일자리가 있던 독일의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 창출 엔진이었다고 전하며 이 서비스 업종은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해 머리를 써서 고안해낸 위생 컨셉으로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말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설득력을 갖추었다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직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을 갖춰 증명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긴 한데 아마도 락다운 없이 충분히 영업을 하면서도 코로나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이 있고 이제 식당과 호텔은 이런 자체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검증된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즉 시장 참여자들을 믿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코로나 정책에 대해 통계적인 증거가 없다고 서술을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금 이 업종은 이유 없이 증거를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분적인 락다운으로 또다시 식당과 호텔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억울하게도 이번 2차 확산의 원인은 식당이나 호텔이 아닌 가족 간의 만남, 즉 가족 파티가 주였다고 근거 없는 정부의 정책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 등 문화행사가 독일에서는 핫스팟이 되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도 하고 있죠. 여기서 잠시 현재 독일 감염자의 75%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의 주장에 이렇게 다소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칼하인츠 파케 전 재무장관의 말처럼 통계적인 증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독일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번 락다운, 이미 결정했죠? 이번 락다운은 경제적인 참사일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관점에서도 의문이 드는 결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친다는 경고를 하면서 이번 락다운으로 많은 기업들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제는 코로나 위기에 내성 있는 것으로 보였던 기업들마저 쉽지 않다고 전하면서 코로나 위기의 수혜주였던 SAP의 최근 주가 하락을 예로 들며 현재 시장이 얼마나 불안전한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SAP 이 회사를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요. 원래 ERP, 그러니까 회사의 전사적 자원관리, 회사 기업 경영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독일 정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큰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죠. 한때 주목을 받았던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의 이 브레인 역할도 이 SAP 프로그램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B2B 사업을 하는 곳인데요. 바로 독일 기업들이 부실해지자 지금 같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현재 골드만삭스 등 여러 기관에서 SAP의 주식 목표가를 낮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이제 적응 규제로 큰 효과를 거두는 정책을 고안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번 락다운을 포함 지속적으로 수조 원대의 지원금을 쏟아부어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인위적으로나마 이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좋은 소식이 들릴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정책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을 수 있으며 다음 세대에 분명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다음 세대는 이 돈을 갚아나갈 수 있다고 지적까지 하고 있죠. 그는 독일 국적기 루프트한자를 예로 들면서요, 시간당 100만 유로가 아닌 시간당 50만 유로의 돈이 캐시버닝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재정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게 되었다고 이제 기뻐해야 되는 이 상황을 현재의 위기 사례로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지난 3월 경험을 했던 락다운은 피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와 함께 그는 전면적인 락다운 대신 최대한의 대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서 최소한의 제한, 즉 타겟팅된 제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무화제도 거리 간격 유지, 그리고 더 포괄적인 코로나 테스트와 추적, 이런 류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즉 특정 업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락다운이 아니라 한국처럼 일단 전면적으로 허용을 해놓고 코로나 감시망을 확대, 더욱 투자해서 업종에 상관없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개별적인 사업장을 제한하자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독일 정부의 전면적인 전략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칼럼 마지막 부분에서 정부의 보조금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별 소용이 없다며 독일 정부에게 좀 더 분명한 정책을 개발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수십조의 돈을 퍼부으며 해왔던 독일과 유럽의 코로나 전략은 아주 근시안적이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용이 없었던 정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현재 독일 및 유럽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주장의 논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한 것처럼 전면적인 락다운을 하지 않고 대신 촘촘한 방역에 초점을 맞춰온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훌륭한 정책이며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던지며 칼럼을 마치는데요. 칼 하인츠 전 재무장관은 만약 독일이 근시안적인 정책을 버리지 않고 고집한다면 내년에는 경제가 얼마나 더 많은 락다운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엄중한 질문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한 경고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유럽에서는 한국식의 코로나 전략이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의 정책을 펴왔던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